저희 학원에서는 교재를 이런 걸 주로 쓰고 있습니다. 보시면 개념은 여러 가지가 개념용 라이트 파워 아시죠? 그죠? 그래서 요 책으로 많이 쓰는 편이고요. 응용심화 보면은 RPM 풍산자 요 책들이 있어요. 특히 중등과정, 이거 이제 중1 과정부터 설명을 드린 거, 우리 5학년들 다 이상 하니까 RPM이라는 교재가 센 B하고 조금 비슷해요. 그러면 이런 걸 건너뛰고 개념용 파워 푼 다음에 센 C 푼다? 아니면 최상위 푼다? 제가 볼 때는 완성도에서 있을 수 없는 커리큘럼이에요. 중등 과정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서, 응용서가 굉장히 쉽게 풀리는 학생들 대상으로가 가는 게 심화가 센 C. 또 어떤 친구는 너무 잘 풀어요. 센 B, 센 C도 저절로 풀어. 그러면 이제 센 C가 나이스한 친구들은 최상위나 A급으로 가야죠. 하지만 센 C가 나이스하지 않은데 이거 가는 거는 그냥 선생님이 풀어줬다로 끝나시는 거예요. 특히 최상위 하이레벨과 A급의 A단계는 쉽게 푸는 문제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히 최상위 수학은 저희가 좀 많이 쓰는데 A급은 잘 안 써요. 그 이유는 초등학생, 중학생한테 A급 수학은 문제량이 너무 적고요. 단계가 너무 건너뛰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충분히 학습량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센이라는 교재가 굉장히 좋은 교재예요. 그래서 중학교 갔을 때 2, 3학년 때 우리 아이가 센 수학의 시스템을 70% 정도 혼자 푼다 그러면 아주 우수해. 그래서 이런 책을 가야 되는 거고요. 50%는 본인이 풀어 그러면 사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50%는 조금만 팁을 주면 다 풀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팁 줘서 푸는 거는 자기 실력이 아니라고 보실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이제 센 C가 나이스한 친구는 당연히 더 위급을 풀어야 되는 거고요. 센 C가 50%다 그러면은 이 센의 난이도를 훨씬 더 많이 푸는 게 좋습니다. 높여가지 마시고요. 이게 완성도 높이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A급 수학 같은 경우는 다 공부했는데 한 번쯤 극심화를 해보고 싶을 때 A급 A단계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A급을 썼는데 A단계를 안 풀고 넘어간다? 심화는 아니에요. 심화도 안 한 거고 학습량이 너무 적은 거예요. 우리는 학습량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그죠?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고쟁이 절대등급 블랙라벨은 중학교 1학년들이 이제 수상 이상 할 때, 기본적으로는 센을 심화로 풀리지만 더 우수한 친구들은 그 다음 반복할 때는 요 난이도가 올라가는 책을 풉니다. 처음부터 블랙라벨 안 돼요. 고등학교 저희 고1들 중에서 탑 클래스 애들이 블랙라벨을 풀어요. 그러니까 중3 때 정도부터 완전히 의치대 영재급 아이들은 슬슬 풀기 시작할 수 있다지만 초등 때, 중1 때, 중2 때 블랙라벨 절대 등급은 잘 못 풉니다. 지금 반포의 영재반 애들도 고쟁이 풀고 있어요. 근데 걔 친구들은 틀리진 않아요. 안 틀리는 게 중요하잖아. 그죠? 다 어려운 책 가고서 건너뛰고 풀고 정석 연수 문제 안 풀고 여지여주 푸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제가 우리 학원에 가장 자신하고 강조하고 싶은 거는 교재 난이도가 엄청 세 보이지 않지만 충실하게 정성 들여서 다 풀고 간다. 그리고 완성도 있게 가는 게 가장 특징이에요. 그래서 보여주기 식으로 우리는 실력 풉니다. A급 풉니다. 하지 않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거는 금방 탈로가 나요. 그래서 결국은 탈로가 너무 늦게 나는 게 아쉽죠. 우리 아이는 이미 건너뛰고 구멍나고 손해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되게 진심으로 학생들을 위하는 프로그램을 짜고 있다. 교재도 그래서 많이들 푸는 교재를 쓰고 있어요. 저희들은. 다만 학생이 잘할 때는 센피 풀고 최상위 가고 이 난이도에 따라서 아이들 수준에 따라서는 바뀔 수는 있어요. 그리고 우수한 친구들은 만약에 개념 원리 풀었고 센비 풀었고 센시 풀었고 최상위 풀은 다음에 이 친구들은 성대경시나 이런 기하마스터 대수조합 이런 거를 프로그램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런 것도 해놓는 게 고등학교 가서는 1등급 맞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난이도의 어느 과정을 풀 때 어디까지 공부하냐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거를 쉽게 해주는 학원은 많지 않아요. 저희가 보통 이제 기아 마스터 할 때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1, 2가 있어요. 1은 2-, 3-만 공부한 친구들 데리고 한 번 하는 게 1 스텝이고요. 2 스텝은 2-, 3-를 좀 더 깊게 해서 경시에 가까운 게 기아 마스터 2예요. 이것도 이제 저희 학원의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면 왜 이런 난이도 있게까지 가야 되고 이런 거를 공부해야 되냐. 이런 공부를 우리 동탄의 학원들은 보니까 깔리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서울은 저는 10년 전부터 무조건 시키자는 주의였었어요. 근데 왜 필요하냐.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탑레벨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영재고 가고 민사고 상사고 애들 보고 가죠. 그죠?
이 친구들 중에서 또 여기 안 가면서도 화성세마도 가죠. 그죠? 그러면 흔히 말하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난이도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결국은 우리가 같이 경쟁 안 해도 비슷하게는 가야 되니까 대학 가기 위해서는 보면은 이 영재고는 학교 내신 난이도가 정석 연습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생 이걸 풀고 있는 학원들이 있잖아요. 그죠? 영재고 갈 급도 아니고 영재고 갈 마음도 없는데 결국은 영재고에서 학교 내신이 정석 연습 문제 정도니까 엄청 이게 높은 수준인데 쉽게 우리가 어릴 때 하면 안 되는 교재 중에 하나면서도 중학교 1학년, 2학년, 3 올라가면서는 접근할 만큼 공부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고 민사고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보면은 학교 시험이 블랙라벨이 숙달될 정도로 학교 시험이 나와요. 그리고 상산 외대부고 정도는 고쟁이 절대, 아까 얘기했죠. 제가 수상부터는 저희가 잘하는 애들은 올라간다고. 고쟁이 절대 등급 블랙라벨. 학원 이 교재 난이도인데요. 결국은 이 난이도는 비슷해요. 조금씩 미세하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학교 애들 대상으로는 화성세마의 탑이다 그럴 때는 A급 최상위 수학까지 풀 수 있게끔 공부시켜야 돼요. 적어도 A급 A단계는 못 풀어도 센시는 아주 편안하게 풀 수 있으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특히 중2부터는. 왜냐면 그때 내신이 나오잖아요. 내신이 이제 학교 시험이 좀 쉬울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최소한 객관화 시켜서 봤을 때 센시가 쉽게 풀린다 그러면 어디 가서 경쟁해도 밀리진 않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센이라는 교재가 되게 좋은 교재라고 보시면 되고 객관적 우리 애를 평가하기는 참 좋다. 그래서 제가 비교해드린 이유는 결국은 심화 공부를 했을 때 대학을 잘 가잖아요. 요 친구들이 대학을 잘 가는 이유는 이렇게 공부를 해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리지만 적어도 중2, 중3 됐을 때는 우리 애가 수상 공부를 고쟁이 또는 정석 연습 문제를 그래도 웬만큼 50% 정도는 풀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심도 있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심도 있게보다는 완성도 높이는 단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커리큘럼의 기간과 교재가 되게 중요해요. 그거를 맞춤으로 해주는 학원이 저희는 조금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커리를 짰을 때 그냥 제일 저는 게으른 학원이 짜놓고 저희는 4개월마다 나갑니다 해서 그것만 지키는 학원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릴수록 우리가 그 커리에 관계없이 변화하잖아요. 커리를 길게 짰지만 잘하는 애가 있을 거고요. 커리를 짧게 짜는데 못하는 애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보통 짤 때는 일반적인 커리를 짜지만 그 속에서 빠른 애는 빼내서 반을 이동시켜야 되고요. 그 속에서 좀 너무 느린 친구는 그런 친구를 위한 반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반 다운은 잘 안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초 5, 6, 중1 때 다운시켜서 좋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니는 마음이 상하고 아이는 자존감이 구겨지고 공부하기 싫어해요. 그거는 결코 좋은 학습법이 아닌 것 같고 그들을 위한 반을 만들어서 완성도 있게 또 시키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전 중요하다 보고 있어서 누파인 학원에 다녔을 때 공통점은 아이들이 일단은 자존심을 안 상해해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자존심 상할 만한 거는 제가 소통을 통해서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다 납득이 되세요. 그러면서 맞춰가면서 공부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게 아까 처음에 말한 소통을 잘하는 학원이다 이 뜻이거든요. 제가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 특징을 보면은 아니 뭐 머리가 좋겠지. 그냥 원래 잘해. 물론 원래 잘해가 보통 재능형이에요. 하지만 완성된 학생은 없습니다. 재능형도 단점이 있고 태도형도 단점이 있고 이거를 보완시켰기 때문에 최상위권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애가 어떤 형인지를 볼 때는 아직 초등학생은 조금 너무 이르고요. 6학년 중1쯤 되면은 좀 표시가 납니다. 그러면 특징을 제가 보시면 재능형 금방 풀고 담아낸 애들이 있죠. 노력 대비 잘하는 애가 있고 노력을 엄청 했지만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죠? 보면은 이런 친구는 조금 머리는 좋아요.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은데 사실은 쉬운 거 틀리고 어려운 거 맞는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은 사실은 좋아한다가 아니라 잘한다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수학만 잘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타 과목엔 관심은 균형이 깨진 친구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이제 이 재능형 친구들 공통점은 진로 선택이 좀 빨라요. 워낙 과학은 그냥 보는 대로 다 한다 그러면 아 얘는 이과인가? 그리고 과학적으로 조금 진로 선택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이면은 그 재능을 이용해서 뭐 경시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얘 특징 살려서 특목고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면 외고 갈까 할 수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재능이 조금 뛰어난 친구들은 진로 선택이 조금 빨라서 좋은 점은 있어요. 근데 이제 단점이 있죠. 어려운 문제에만 승부를 보고 쉬운 문제는 되게 가볍게 여기다 보니까 점수에서 구멍이 자꾸 나는 경우가 있고요. 앞에서 틀려요, 보통. 수학 시험 보면은. 그리고 실수를 생각하지 않아요. 아, 나 하면 될 것 같아. 쉬운 거 틀렸으니까. 이게 습관화가 되면 사실은 이 단점 때문에 탑은 못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성장시키냐. 만약에 수학을 잘한다, 과학을 잘한다, 영어를 잘한다. 더 잘하게 해서 적어도 학습 태도를 형성시켜야 돼요. 이래야만이 다른 교과까지도 이제 균형 있게 공부를 잘합니다. 보통 수학 잘하고 과학만 잘하는 친구 보면은 다른 과목 관심 없어서 중학교 가도 절름발이에요. 성적을 보면은. 결코 균형이 잡혀야 대학을 잘 가요. 한쪽만 잘해서는 사실은 잘 가진 않아요. 그러면 태도형 학생. 보통 초등학교 때 성실하고 모범생들은 사실은 다 우수한 학생이죠. 근데 보면은 이제 과제도 잘하고 열심히 해요. 깨도 안 파고 숙제 탁탁 해놓고 너무 이쁘죠. 근데 아까 얘기했죠. 초등학생이라면 이럴 때 5학년 때 뒤바뀌어요. 조금 수학 잘하는 애가 좀 위로 올라오듯이. 근데 이제 모범생이지만 요거 지금 95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과목 평균이. 장점은 어쨌든 흠잡을 데가 없어요. 이런 친구들은. 결국은 태도형 학생이 단점을 보완하면 거의 탑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친구들은 공통점은 너무 어려우면 별표를 쳐요. 왜냐하면 자존심이 굉장히, 왜냐면 난 너무 성실한데 누가 봐도 쟤는 범생이고 전교 3등이야. 그런데 어려운 거 나오면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래서 별표를 쳐버리죠. 그리고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점수가 안 나올 때 엄청 여학생들은 멘탈이 많이 흔들려요. 중2, 중3의 여학생들은 엄청 이게 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 단점을 극복시켜주는 거죠. 학습량을 통해서 결국은 이걸 깨쳐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심한 아이들 접근할 만한 힘이 생겨요. 학습량이 증가하면 완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심화를 접근하려는 힘이 생겨서 결국은 심화 과정까지 다 끝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대로 태도형들이 어떤 한계를 극복하면 사실은 흔들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재능형들은 기복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능형들 중에서 영재고나 민사고 과고를 많이 가는 이유가 그쪽을 파고들면서 확실한 결과를 나타내는 친구들. 전교 한 10등 하면서 경시 상위 따르면 보통 그런 데 가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상산이나 용인, 우리 용인도 많이 가나요, 여기서? 용인 같은 경우는 전교권 아이들이 많이 선호해요. 또 의대 가려고 선호하는데 결국은 이 재능형 애들도 있지만 태도형 친구들 중에서 전교권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중학교 때 가지는. 근데 고등학교 가서는 조금 이게 재능형들이 수학으로 그냥 붙박이 1등급이 나오면 조금 다른 과목에 대한 좀 안정적으로 끌어올리는 시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상위권 플랜을 말씀드리면 차상위권이란 뭐냐 하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전과목 평균이 97, 98? 이 정도는 돼야 되죠. 그죠? 최상위권이다 하면은 95점은 많아요. 근데 98점대 정도 돼야 안정적으로 보시면 되고 자기 학년 심화학습이 잘 되어 있어요. 전교권이야 최상위권이야 할 때 보면은. 그리고 일단 이건 기본이죠. 성실함은 기본이고. 이거를 제가 중1 학생한테 요구할 수는 없어요. 아직 시험도 안 받고 또 중1들 자기 관리 잘하는 애 별로 없어요. 이거는 중2 정도 된 애 중에서 약간 도끼가 있는 애들은 이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최상위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구나라고 알려서 하는 거고요. 또 이제 얘네는 특별한 자기네만의 목표를 갖고서 로드맵을 갖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에요. 이건 좀 큰 아이들 기준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상위권 그 이상으로 가기 위한 학습 플랜 아까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1학년 1학기 심화할 때 3% 1과정 같은 걸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은 사실은 상위권 이상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고요. 2-2 과정 이상일 때는 3% 2과정. 사실은 2과정 공부할 때 우리가 성대경시는 상반기 하반기 있습니다. 어려운데요. 적어도 초6이 2-2 과정까지 하는데 얘가 참 재미있어요. 이럴 때는 성대경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장려상에 몇 점 정도 차이가 나게 안 됐는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상 타고 안 타고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점수까지 얘가 풀어냈는지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가 두 번 있는데 그 1학기 과정을 보고 2학기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1학기 과정을 보면은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학년 거 할 때는 저희가 기아 마스터를 많이 추천하고요. KJM은 뭔지 아시죠?
주니어 KMO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서 6학년하고 중1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수학 공부를 많이 했고 수학을 좋아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한번 받고 싶다 할 때는 이런 KJMO에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 이거는 제가 경신 언제 있는지 제가 표로 하나 보시게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상위권으로 공부시켜야 하는 방법에는 반복했죠. 선행과 경시 같이 해야 된다. 이 이유는 여기 써 있어요. 고등학교 갔을 때 최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정말 최적의 수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공부형 중에서 저희 학원에서 선행이 월금에 2번 있을 때 경시 수업이 있죠. 이거는 3% 1과정인 경우, 2과정인 경우, 기하 마스터, 대수 마스터 될 때 이런 2+1으로 공부한 애들이 최상위권으로 진입하는 데 가장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요거를 해봤던 애들이 고등학교 가서 안정적 1등급이 나오고요. 안정적 1등급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 서울대든 의대든 목표를 했을 때 되게 편안하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수업 같은 건 장학준 선생님이 주로 수업을 하세요. 여기 이제 6월부터 이제 근무하시는 선생님 중에서 지금 반포 압구정에 있었고 반포에서 수업하셨었고 지금은 성동에서 이번에 아이들 성대경시상을 4명을 만들었어요. 8번 특강시켜서 특강으로 된 게 아니라 평상시에 이런 프로그램을 따라오던 학생들을 파이널로 시켰는데 상이 잘 나왔습니다. 장학준 선생님이 계시니까 나중에 이런 경시 관련은 한번 의논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최상위권 학생들의 특징은 저희가 보통 재능을 발굴을 해요. 진도가 늦어도 얘가 잘하네 싶으면 관찰 통해서 발굴한 다음에 이 아이한테 맞는 학습 계획을 수립해줘서 결국은 이 아이한테 가장 잘 맞는 최적의 반으로 레벨업을 시켜요. 그러면 이게 곧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효과가 엄청 크게 나타납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재능도 있고 노력도 있지만 이런 걸 통해서 동기부여가 되면서 치고 올라가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 제가 예를 들어보면은 여기 이제 초6대 2-하러 왔던 친구들 보시면 지금 수원하고 현재는 수투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반포에 있는 학생이긴 하지만 어떻게 레벨업을 시켜서 최상위권을 가냐. 왔는데 너무너무 성실하고 수학을 재밌어 해요. 그래서 너 한번 해보겠니 했더니 너가 속한 반이 너한테는 조금 안 맞아. 진도도 맞고 다 좋은데 너 같은 색깔을 가지고 너처럼 열심히 하는 친구는 이런 반에 많이 있어. 얘보다 한 2단계 윗반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해보겠다 하면서 병행을 한 거예요. 팀 수업도 병행.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이는 영어를 2달 동안 쉬었었어요. 안 쉬고는 레벨업 한다는 학습량을 늘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학원에 돈만 갖다 내지 효과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어머니들도 영어다, 수학이다, 뭐 물리학이다 할 때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과목수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조금 몰입을 시켜주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다 시키면서 결과가 좋은 거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때 초6 겨울에 온 이 친구는 큰 학원도 처음 왔고 이렇게 레벨업을 시켜준다는 것도 처음 느꼈고 어머니도 진짜 그게 가능해요 하면서 시켰는데 결국은 힘은 들었죠. 왜냐하면 2학년 거 할 때인데 2- 원리 하면서 저희가 2- 심화랑 3- 시킨 이유는 엘리트반으로 얘를 3월에 보내기 위해서 3월에 가려면은 3일 원리도 끝내야 되고 2- 심화도 해야지 이걸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겨울방학 12월, 1월, 2월 3개월 동안은 요거를 공부시켰고 마지막 다 못한 거는 4월 17일까지 2- 심화를 더 시켰어요. 요거를 2-만 하고도 3- 할 수 있지만 심화를 안 하고 갔을 때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병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때는 좀 고생을 했다. 그런데 학원도 처음 오면서 자기 레벨을 찾아가는 재미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친구예요. 그래서 요때 공부했고 나머지 보시면 중간에 또 이제 여기도 수상을 시작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요 팀으로 같이 온 친구들이 수화반에 가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수상을 연결돼서 하면서 주 3회를 수업했습니다.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 이때는 학습량을 늘린 거죠. 학습량을 보통 주 2회 수업인데 주 3일로. 이때 주 4일 했고요. 이때는 이제 주 3일 하면서 요걸 같이 했는데 사실은 수상보다 수화가 조금 애들이 좀 편안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이제 수화도 어려운데 그래서 수상 개념을 이어서 6월, 7월 이때까지 끝낸 다음에 수화 개념과 수상 심화를 다시 시작해서 결국은 겨울까지 수상했으니까 보세요. 6, 7, 8, 9, 10, 11, 12를 수상 심화까지 나온 거예요. 결코 허투루 넘어가진 않았죠. 그죠? 기간을 채운 건데
여기서 수화만 조금 짧게 한 거예요. 여기 수화는 자기주도. 아이들이 수상을 공부하면서 수원에 대한 의치대반에 대한 니즈가 높았었어요. 아이들이 굉장히 성실한 분위기 좋은 반이라고 하는 이 반에 와서 수화는 겨울방학부터 저희가 따로 시켜서 학원비 안 받고 본인들이 자기주도 하겠다 해서 저희는 매주 체크해주고 확인하면서 공부시켰던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시간과 돈을 좀 투자를 했고요. 일정 부분은 본인들이 시간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의치닮아서 수투를 하고 있는데 세화여중 전교 2등 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친구들이 한 3명이 시작했다가 이 반은 12명이 다 있는 반인데 전교권이 다 나왔어요. 공통점이 학습량을 많이 시켜도 해낸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막 시킬 수는 없지만 이런 케이스도 최상위권들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학에 조금 몰입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다 중요하지만 그거 쉬면은 영어 잃어버리잖아요. 단어 몇백 개 잃어버릴 수 있지만 수학은 단기간에 레벨업 되거나 단기간에 실력이 늘지는 않기 때문에 그걸 조금 참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건 이제 초5 학생 예를 든 거예요. 여기 좀 와닿으실 텐데 초5 3월에 5- 원리하러 왔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친구를 최상위 S를 어머니하고 학원에서 해줬냐. 5-1 원리심화 점수가 거의 다 맞았어요. 집에서 해왔어요. 그런데 문제집을 3권을 풀리셨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제가 딱 원하는 난이도로 풀리셨어요. 그래서 황소에서 온 애가 5-1 심화를 하고 왔다 해서 25개 중에 21개 맞나? 집에서 쉬운 책 갖고 풀고 온 엄마가 25개, 23개 맞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만큼 초등과정은 어떤 교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친구는 너무 잘하길래 어머니 보고 최상위 해줬으니까 어머니가 좀 시키겠다 해서 저희는 어머니가 집에서 시키고 저희는 과제 학원과 클리닉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해줬습니다. 수요일마다 와라. 그래서 선생님이 엄마가 시킨 거 체크. 그리고 과제 내서 어머니 모바일에서 찍어 보내주세요. 코로나 시대니까. 그래서 찍어 보내시면 저희가 클리닉을 선생님이 또 그 줌으로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3, 4월에 동시에 5- 원리심화가 끝난 셈이에요. 2달에 끝나기는 사실은 교재 양이 생각보다 많죠. 근데 요거는 조금 자기주도 아니면 어머니께서 자기주도가 가능하게끔 도와주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5- 심화까지 끝내고 레벨업해서 이 친구를 원래는 6일 원리반에 가야 돼요, 어머니. 6일 원리반에 가야 되는데 저희가 시켜볼 때 원리는 자기주도든 어머니든 시키기가 편해요. 근데 심화는 힘들어요. 그래서 원리는 어머니 보고 시키라고 하고 똑같이 저희가 한 번씩 불러서 해주고 심화반에 넣었는데 잘하더라고요. 한 단원 먼저 시작한 거 집에서 1단원 끝내고 학원은 1단원 심화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무리되지 않게 다 빼고 하는 게 아니에요. 1단원 먼저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원리, 학원에서 심화. 결국은 문제집도 쉬운 거는 본인이 해오게 하고 어려운 걸 같이 풀어야 돼요. 근데 거꾸로 되는 학원들이 있죠. 쉬운 건 학원서 풀고 심화를 숙제를 내는 학원이 있어요. 정말 짜증납니다. 별표 치고 엄마들 해주기 어려워요. 해답지 보고 설명해줘도 좋은 그 해설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했는데 아이는 너무 신나했었어요. 왜냐하면 원리하고 왔지만 저희가 이 친구만큼은 응용으로 설명을 하면서 심화를 시켰기 때문에 너무 신나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결국은 5월, 6월에 6- 원리 심화가 또 끝났어요. 요거는 어머니 초등과정이니까 가능합니다. 중등과정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왜 했냐? 똘똘하고 5학년이고 학원을 너무 오고 싶었던 친구니까 초등과정은 빨리 해주고 싶었어요. 빨리.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7월에 6기 원심반. 저희가 원심을 같이 한다는 얘기는 잘하는 반이에요. 원래 원리 2달, 심화 2달이 기본인데 원심을 동시에 하면서 주 3회 반인 거죠. 왜? 2학이면은 잘하는 반이고 좀 속도를 내고 싶었던 5학년 엄마들이에요. 5학년 여름쯤 되면은 1-를 보통 많이 선호해요. 강남은 좀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5학년이면은 6기 해도 늦진 않아요. 왜냐하면 한 학기는 보다도 1년 선행 정도면 충분한데 그래도 이제 중학교 거부터는 어렵다고 그랬죠. 제가 그죠? 어려워서 좀 천천히 꼼꼼하게 나가야 되니 욕심 있는 어머니라면 초등과정까지 좀 빨리 해도 괜찮다. 빨리 해도 따라갈 만하고 빨리 해도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근데 너무 수학을 싫어하는 친구라면 곧 문제가 되죠. 근데 좋아하고 재밌게 끌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3월에 와서 9월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는 바로 1학년부터 시작했어요. 지금 너무 재밌어 하는데 2-2반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속도가 좀 처지게 느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시면 최상위 S, 여기 최상위 S, 여기는 최상위 수학을 넣었죠. 숙달이 되면서 최상위까지 풀 수 있는 인형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세상위 수학 넣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요런 반에 갈 때는 어려운 책을 풀어 될 만하니까 데려간 거고, 2번 갖고 왔으니까 주 3회를 넣은 거예요. 주 3회일 때만 최상위수 하이레벨까지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5학년 얘가 되게 적절할 건데, 이때부터는 어머니 빠르진 않죠. 9, 10, 11월에 1학년 1학기 원심이지만 사실은 심화가 아니라 응용심화 수준이에요. 센 B 정도까지 간신히 풀 거예요. 그 다음에 12월에 2-1 나가면서 1학년 1학기 심화를 다시 합니다. 여기서 메인은 1-1 심화라 보시면 돼요. 2-1은 개념용 라이트로 가볍게 나갑니다. 어려운 책 나가면 애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라이트와 여기서는 센시 또는 최고 득점 책을 씁니다, 저희가. 그래서 요때는 1-1 심화를 하지만 한 번 더 할 때가 있어요. 핵심 심화로. 그때는 최상위 하이레벨로 뽑아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한테는 1학년 거 볼 때 꼼꼼하게 들어간다. 요게 이제 최상위권을 가기 위한 실예입니다. 좀 이해되시죠? 그죠? 네, 그래서 포인트는 아이가 영리하고 수학을 재미있어하고 어머니께서 수학에 욕심을 좀 내신다면 초등과정일 때까지는 좀 진도욕심을 내도 된다. 중등과정은 맘처럼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 반복학습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하는 게 좋다. 요거는 이제 반포의 의치대 영재반들 컬인데요.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진도를 떠나서 병행을 한다. 그냥 하지는 않아요. 그냥 요 국가만 나가는 거랑 다릅니다. 왜? 지금 중2, 중3 같은 거 이런 거 할 시간이 없는데요. 중1, 초등은 능력만 낸다면 이거 하고 가는 게 좋아요. 보통 이런 수업은 저희가 중1에 현재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6학년들은 좀 버거워했었어요. 근데 이때 지금 있는 한 반은 워낙 애들이 욕심을 내고 보시면 수상도 정석으로 시작했어요. 공통점은 성실성은 부족하나 수학을 엄청 좋아했던 친구들. 그러니까 수학을 너무 좋아할 때는 과하게 시켜야죠. 좋아하고 있을 때니까. 언제 싫어할지 모르잖아요. 언제 안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그룹들은 좀 세게 좀 시켰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친구들 공통점이 영어를 하루밖에 안 가요. 수학이 너무 좋은 거야. 영어는 단어 외우기 싫고 가기 싫어져요. 이게 이제 약간 제가 볼 때 좀 더 재능형이고 이과스러운 모습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래, 영어가 너무 쉬우면 최소한 줄이고 수학이라도 많이 해놓자. 왜냐하면 중학교 가면 영어도 해야 되거든요, 이제는. 내신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짠 커리들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5학년들 영재반 같은 경우는 여기 3-1 할 때 이거 꼭 해요. 안 하고 넘어가고 들어온 입반 학생은 저희가 3% 1과정이 핵심만 시키는 또 프로그램이 있어요. 다 할 필요 없이 하고 갔으면 좋겠다. 3% 1과정은 안 해보고 2과정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서 이제 2반은 워낙 잘해서 5학년 겨울 됐을 때 기하심화, 요거는 이제 기하 마스가 조금 난이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항상 학생 학년에 따라서 이 난이도가 좀 바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는 학원입니다, 저희가. 다른 학원 가면 아마 뭐 CMS는 아마 그 KMO 하거나 영재고 준비할 때 이런 거 늘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이 전 단계 이런 충분히 공부가 됐을 때 이게 너무 재밌고 쉽고 이쪽만 좋아한다면 좀 노력을 봐야 되겠죠. 그쪽을.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5학년이면은 5학년에 맞는 커리를 짜서 조금은 따박따박 가야 된다. 여기 제가 시간도 써놨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5학년이면 2.5시간인데요. 이때는 3시간 반으로 시간을 뒤로 내려와요. 수상할 때는. 4시부터 6시 반까지 하다가 이 친구들 6시 반부터 10시까지로 바꿉니다. 과정이 어려운데 시간량이 너무 적어도 완성도가 잘 다다르지는 못하기 때문에 횟수를 늘려주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써놓는 이유는 과정도 높아지고 시간도 늘어나고 있네. 요거를 아셔야 돼요. 똑같이 가면서 잘할 수는 없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친구들은 아주 잘해서 정석을 들어갑니다. 아주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원래 정석 잘 안 집어넣는데 그런 반도 있다. 보면은 이런 최상위도 들어갔죠. 확실히 잘하는 반은 난이도가 많이 높아지는 교재를 씁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 예고, 이런 것도 이제 영재 수학이 뭐냐. 3% 2과정에는 부담스럽고 조금 난이도가 낮은 걸로 저희가 자체로 만들어서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교과와 더불어서 다양한 커리를 짜주는 게 저희 학원의 특징이고, 학생한테 필요하다면 어떤 반은 필수로, 어떤 반은 선택으로 시키는 게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보시면은 교재도 다양하게 쓰고 있죠.